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철학 및 게임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한다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라볼 피아나 형태, 백스리 변형, 라인 브레이크, 카운터 어택 이렇게 콤비네이션 플레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서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굳이 왜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왜 굳이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말을 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라볼 피아나 형태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보면은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빌드업을 출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했었던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기성용 선수가 마치 3백, 5백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에서 측면이나 중앙으로 패스를 전달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실 이게 요즘 축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빌드업을 통해서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상대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어태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킹에 맞춰 카운터 어택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울산이 현재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득점도 많고 빌드업도 좋고 압박도 좋다. 활동량은 적지만 효과적으로 경기를 했다는 뜻이다. 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면서 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명보 감독의 이제 경험들을 얘기했습니다. A대표팀 23세 그리고 U20 그리고 협회에서 일했던 행정가로서의 경력들 이렇게 말하면서 KF의 철학 그리고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감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원팀으로서 원스피릿, 원골 현재 시점에 가장 필요한 감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현재 유지해야 될 정신력과 조화, 원팀을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팀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도 있는 것처럼 홍명보 감독은 분명히 리더십형 감독이긴 합니다. 요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3번은 이제 국내 선수 파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국내 선수 파악을 얘기하면서 외국 감독들이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국내에 남아서 K리그 선수들 발굴하고 컨디션도 체크하고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성, 지속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외국 감독이 와도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이 2027년 아시안컵까지이기 때문에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이어가려면 어떤 감독이 오든 당연히 K리그의 선수들을 발굴하고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홍명보 감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 우위도 있는데요. 네 번째 이제 외국 감독 후보자들,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들은 거스퍼헥 감독과 바그너 감독이겠죠.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근에 유럽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두 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 면접도 봤다고 하는데 그 두 명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리그 우승, ACL 4강 진출, 클럽 월드컵 진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역시 글쎄요, 이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그너 감독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스퍼헥 감독은 사실 경력이 되게 좋은 감독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경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승격팀, 강등팀 이런 위기의 팀들을 맡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표팀에 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임생 기술이사는 이 두 감독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3차 예선을 말했습니다. 이게 5번째 이유인데요. 당장 9월부터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외국인 감독이 와도 한국 대표 선수들을 파악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국내 감독이 와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그렇게 가야지 3차 예선을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긴 하는데 뭐 외국인 감독이 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3차 예선 정도면은 우리 대표팀의 현재 전력을 따지면은 큰 무리 없이 본선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국이 참가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3차 예선 조편성도 좋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이 와서 조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월드컵 본선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결국 월드컵 본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이런 메이저 대회 본선이 목표지 당장 3차 예선에서 조금 고전할 수 있어도 저는 뭐 월드컵 본선에만 갈 수 있다면 어떤 감독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이후로 월드컵 3차 예선에 대한 그 시간적 조급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표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팀을 지도한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요. 클럽과 대표팀 운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죠. 클럽은 뭐 한 시즌 내내 같이 이제 팀을 운영하는데 대표팀은 이제 A 대표팀 소집 기간에만 선수들이 짧게 모여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 그 실패한 경험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스포엑 감독도 대표팀 경력은 있습니다. 그리스 대표팀을 이끌었었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리스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박은하 감독은 대표팀 경력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뭐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비교적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데 거스포엑 감독과 비교해서는 뭐 크게 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비교 우위입니다.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이 유럽 빅리그 경험이 있고 확고한 철학이 있다. 뭐 요거는 존중을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뭔가 뚜렷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뭐 그들의 철학을 우리 대표팀에 입히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성과는 이해하지만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들의 성과도 무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의 철학을 우리 대표팀에 입히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3차 예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분명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차 예선이 아니라 월드컵 본선 그리고 아시안컵 본선이 우리의 목표죠. 그걸 생각하면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분한 체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은 이제 인터뷰를 한 결과가 각급 대표팀 연계에 필요한 충분한 체류 시간 확보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뭐 이랬는데요. 물론 이 감독은 뭐 체류가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까다로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그 클린스만 감독의 그 재택 근무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류가 문제가 없다라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었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은 사실 홍명보 감독을 정해놓고 뭔가 이유를 맞췄다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더 저만 그런 건가요? 홍명보 감독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중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팬들이 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KFA 홍명보의 많은 사랑과 격려 또한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팬들이 박수를 전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주호 기술위원이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 더욱더 박수를 보낼 수가 없죠. 기술위원조차도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런 문자, 그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대표팀에 박수와 응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왜 이런 리스크를 안고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가는지도 의문이고요. 협회는 또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협회는 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들을 많이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대표팀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한 홍명보 감독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아마 울산 HD 경기에 이제 사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표팀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참 축구팬의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